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제5호 태풍 장미가 오늘 오후 2시 50분 경남 거제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KBS의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별 태풍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남 마산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네, 박규현 기자, 지금 그곳 기상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경남 마산항은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2시 50분쯤 경남 거제 지역에 태풍이 상륙했고 오후 늦게 울산 지역으로 빠져나간다고 발표했는데요. 아직 태풍의 경로가 유동적이고 밤까지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안심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오전 11시부터 경남 전역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나흘 동안 지리산과 화계 등 경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었는데요. 현재까지 누적 강수량은 지리산 574, 하동 화계 520.5, 산청 삼장 472mm 등입니다. 태풍 장미가 북상하면서 오늘 밤까지 경남 지역은 30에서 60mm, 남해안과 서북부 내륙에는 최대 8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에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황이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바람도 초당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강풍 후 창문이 부서지거나 간판이 떨어질 위험이 있어 될 수 있으면 외출이나 야외 활동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경남 모든 바다에도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선박 14,000여 척이 인근 항폭으로 피항했습니다. 하늘길도 끊기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에서는 오늘 오전부터 김포와 제주로 오가는 60여 편의 항공편이 결항했고 오전 11시부터 결항이 늘고 있어 출발하시기 전에 결항 여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마산항에서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이번에는 태풍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북 동해안을 연결하겠습니다. 네, 류재현 기자. 경북 포항에서도 지금 태풍의 영향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네, 현재 포항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해수욕을 즐기던 시민들도 대부분 물 밖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잠시 후 오후 6시쯤 포항 인근으로 태풍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와 바람은 점차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포항과 경주 등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내일 오후까지 50에서 150mm, 울릉과 독도는 30에서 80mm 정도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안도로와 일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풍속이 초속 15에서 20m의 강한 바람이 예상되면서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포항과 경주 연안 해역에는 위험예보제 주의보도 발령됐는데요. 울릉도와 육지를 잇는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된 가운데 경북 동해안의 각 항과 포구에는 3,000여 척의 어선과 화물선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북 동해안 각 자치단체는 높은 파도가 해안도로와 방파제를 넘을 수 있다며 바닷가 출입을 피하고 어망과 어구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경북 동해안 지역은 최근 폭우에 따른 피해 복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해안가나 저지대 지역 주민들은 피해 예방에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부산은 조금 전 오후 4시쯤 태풍이 가장 근접했다가 현재는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용호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공홍조 기자. 지금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부산 용호만은 간간히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역시 다소 강하게 불고 있긴 하지만 약 1시간 전쯤에 비해서는 기세가 많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부산은 오후 4시쯤 태풍이 부산에 가장 근접했지만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고 울산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에 접수된 피해 사례도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상청은 그러나 오늘 밤까지 부산에 3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부산항에는 현재 태풍이 완전히 물러갈 때까지 선박 650여 척이 피항해 있습니다. 부산과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의 입출항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해운대 등 부산 7개 해수욕장은 입욕이 금지됐고 백사장 파라솔과 타디장 등 시설물이 모두 철거됐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최근까지 200mm가 넘게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인 만큼 만일의 산사태와 축대 붕괴에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부산 수영구와 동구의 산사태 경보, 부산 진구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현재 낙동강 수위 상승과 토사 유출 등으로 부산에서는 15곳의 교통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용호만에서 KBS 뉴스 공조입니다. 5호 태풍 장미가 경남 거제에 상륙해서 내륙 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최고 25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는데요. 재난방송센터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네, 이정훈 기자, 지금은 태풍이 정확하게 어느 지역을 지나고 있는 겁니까? 네, 5호 태풍 장미는 오늘 오후 2시 50분쯤 경남 거제에 상륙했습니다. 지금은 부산 서쪽 지역을 빠른 속도로 통과 중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중심 부근에선 초속 18m의 강풍이 몰아치고 있고 강풍 반경이 199km인 소형 태풍으로 분석됩니다. 위성 영상에서 태풍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오전까지는 태풍 주변의 구름이 조직화하지 못했는데요. 오후 들어 태풍의 안전 발원으로 알려진 북서쪽, 그러니까 한반도 내륙 쪽으로 비구름이 더 발달하는 양상입니다. 레이더 영상에서 비구름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주 동쪽을 통과한 회오리의 중심 보이시죠? 이 중심이 바로 태풍 장미의 중심부입니다. 시속 50km가 넘는 빠른 속도로 북동진해서 지금은 부산 서쪽 지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태풍 중심 부근인 경남과 부산 일대에도 강한 비구름이 있지만 앞서 위성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북서쪽 내륙 지역에 더 발달한 비구름이 걸쳐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태풍에서 밀려온 덥고 습한 공기가 북쪽에 건조한 공기와 부딪히는 수도권과 경북 일대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양주에는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엔 당분간 강한 비구름이 머물 것으로 보여서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서울에도 곳곳에 시간당 3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역별로 가장 고비가 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네, 태풍은 이제 영남 내륙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이 내륙 지역을 지나면서 이 육지와의 마찰 때문에 점차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잠시 뒤 저녁 6시쯤 포항 근처에서 태풍 장미는 온대저기압으로 약해지겠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렇더라도 당분간은 강한 비바람이 이어지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는데요. 이번 태풍은 바람보다는 비가 걱정입니다. 슈퍼컴퓨터 예상도를 살펴보면 앞으로는 붉게 보이는 강한 비구름이 더 북상해 오후 늦게까지는 남부 내륙과 충청 그리고 수도권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태풍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저녁에는 강원 남부 지역에 주로 비구름이 영향을 주겠고요. 오늘 밤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태풍은 오늘 저녁까지가 고비일 텐데 그렇다면 태풍이 지난 뒤에는 장마도 이제 주춤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슈퍼컴퓨터 예상도로 오늘 밤 이후의 상황을 더 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다시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져서 충청과 전북 일대로 유입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내일 하루 종일 남북을 오르내리며 곳곳에 국지성호우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을 보면 태풍에서 다소 떨어진 충청과 전북,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 50에서 최고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됐고요. 그 밖에 전국에도 30에서 8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산사태나 침수 피해가 없도록 주변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또 태풍이 지나는 동안 강풍에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밤까지 동해안에는 순간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장마에 이은 태풍 비바람에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태풍이 지난 뒤에도 끝이 아닙니다. 태풍에 밀려났던 장마 전선이 밤부터 다시 내려올 것으로 예상돼 내일 새벽 또다시 충청과 전북 지방에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오후 충남 아산 지역에는 1시간에 9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KTX 천안 아산역 역사에 주차된 차량 100여 대가 물에 잠겼고 천안 수신면에선 둑이 무너져 마을이 고립됐습니다. 지난 8일에도 전남 담양 지역에 시간당 87mm의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로 4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장마 전선이 좁은 지역에 띠 형태로 오르내리며 집중호우를 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풍에 밀려 잠시 북쪽으로 올라갔던 장마 전선이 오늘 밤 늦게부터 다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슈퍼컴퓨터 예상도를 보면 내일 새벽부터는 다시 장마 전선이 강하게 발달해 충청과 전북 지역으로 영향을 줄 걸로 예측됐습니다.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좁은 지역의 띠 형태로 발달해 또다시 좁은 지역에 국지성 호우를 내릴 걸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충청과 전북 지방에는 새벽부터 거센 빗줄기가 이어지며 내일까지 최고 2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불과 수십 킬로미터의 좁은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되는 만큼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몇 시간만 이어져도 곧장 대규모 피해로 이어집니다. 태풍이 지난 뒤에도 충청과 전북 지역에선 계곡이나 하천변 접근을 피하고 산사태 위험 지역에선 대피 방송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주말 사이 광주와 전남에 내린 폭우와 섬진강 범람으로 전남 구례군에서는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태풍 장미 영향권에서는 점차 벗어나고 있는데 워낙 피해가 크다 보니 아직까지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김정래 기자. 태풍 장미가 북상하면서 복구에 차질이 예상됐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섬진강 줄기인 이곳 구례는 다행스럽게도 태풍으로 인한 큰 피해 없이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가는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했는데요. 지금은 구름이 걷히고 비가 잦아들면서 주민들이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구례군 읍내인데요. 지난 주말 동안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어제까지 물이 빠지지 않던 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민들이 비에 젖어 못 쓰게 된 물건들을 씻겨내는 등 복구 작업에 한창입니다. 종일 중장비로 폐기물을 나르면서 오전보다는 거리가 다소 정돈된 상황인데 워낙 피해가 커서 복구 작업은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장미가 동반한 비구름이 예상보다 빠르게 동쪽으로 옮겨가면서 광주 전남의 예상 강우량은 30에서 80mm로 애초보다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다소 줄었지만 지난 주말 비 피해를 보았던 이곳 구례를 중심으로 내일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긴장감은 여전한데요. 어제 기준으로 구례군은 침수주택 1,100여 곳, 이재민 1,000여 명, 농작물 421헥타르, 소, 돼지 3,600마리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정부의 구례와 곡성을 포함해 7개 시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태풍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소속 공무원 600여 명과 자원봉사자 등 2,000여 명으로 긴급 지원단을 구례와 곡성 등 피해 규모가 큰 지역에 우선 투입해 복구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례군 수해 복구 현장에서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네, 집중호우로 섬진강 제방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이 전북 남원 일대 8개 마을도 물에 잠겼는데요. 응급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에 큰 비가 예보돼 있어 추가 피해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서윤덕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침수됐던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동양마을이란 곳입니다. 제 뒤를 보시면 어느 정도 정리는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흙이 묻은 집기와 옷가지를 씻어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럼 여기서 주민 한 분과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지금 복구 작업하고 있고 또 집이 잠겼었는데 심정이 어떠신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이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 한장이 죽겠어요. 아주 물이 들어오면 어쩔 아주 정신이 하나 없어요. 지금 선생이 아주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아주. 지금 혹시 어떤 게 좀 제일 필요하신 것 같으세요? 뭐 모든 게 다 필요하죠. 지금 아주 가구도 하나도 없어요. 싹 물이 잠겨고 내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옷만 지금 있어요. 아주 아무것도 보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살림도 싹 저기 뭐 정부에서 좀 정부에서 보조작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주.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몸 챙겨가면서 안전 챙겨가면서 복구 작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작곡이고 뭐이고 싹 이런 게 한번 봐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주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섬진강 제방이 유실돼 이 일대 마을 8곳이 침수됐습니다. 주민 300명이 긴급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빠지면서 일부 주민들이 마을로 돌아와 집과 주변 농경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남원시도 이틀째 공무원 100여 명과 중장비 700여 대를 동원해 마을 복구를 돕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조금 전 남원을 찾아 제방 붕괴 현장을 둘러봤고 피해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이 자리에서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했습니다.
무너진 제방에도 흙자루를 쌓아 응급조치를 있지만 큰 비가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북에는 내일까지 50에서 150mm, 많은 곳에는 250mm 넘는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남원에는 호우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남원시는 섬진강 수위에 따라 주변 지역 주민들을 다시 대피시킬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북 남원시 섬진강 제방 붕괴 현장에서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충청권은 내일까지 비가 50에서 150mm, 많게는 250mm나 쏟아질 거란 예보인데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진 않았지만 내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이유진 기자, 지금 그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청주 무심천에 나와 있습니다. 바람은 강하지 않고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충북 단양과 충남 당진, 아산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충청권에 내려졌던 호우예비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일부 지역에는 초속 1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일 이어진 장맛비에 충청권 곳곳에서 호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충청북도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1,3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시설 피해 11,500여 건 가운데 절반가량인 51%만 응급복구가 끝났고 주택과 농경지 복구율도 아직 5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전북 진안의 용담댐 수위가 계획 홍수위에 다다르면서 초당 2,900여 톤의 물을 방류해 금강 하류 지역인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 충남 금산군 등에서 침수 피해가 컸는데요. 충청북도는 영동군과 옥천군 주민 590여 명이 임시생활시설로 대피했지만 아직 100여 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주택 60여 곳과 농경지 180여 헥타르가 물에 잠겼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 역시 금산에서만 이재민 220여 명이 임시 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고 금산 저지대 농경지 471헥타르가 피해를 봤습니다. 충청권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등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에서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네, 이번에는 KBS 재난감시 CCTV로 태풍 경로에 있는 전국 곳곳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재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네, 태풍 장미가 지나는 곳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현재 태풍과 장마의 영향으로 한반도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CCTV 통해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2시간쯤 전에 경남 거제에 상륙했던 이번 태풍, 조금 전 경북 포항 근처에서 온대 저기압으로 약해졌습니다. 포항만에 있는 두호동 방파제인데요. 본격적으로 비가 오진 않고 그렇지만 바다 곳곳에 비는 고여 있습니다. 바다도 아직 잔잔해 보여서 태풍이 약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태풍이 지나간 부산의 수영만입니다. 비는 현재 거의 그친 것 같은데 아까는 해가 나왔었는데 다시 구름이 뒤덮었네요. 바다의 상태는 아직 안정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높은 파도가 넘실거리면서 다가와서 방파제에 연신 부딪히면서 높게 치솟고 있습니다. 부산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또 큰 피해를 입었었죠. 기상청은 최근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다시 비가 오면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 침수와 산사태 등을 조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다른 부산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연제구의 새병교인데요. 비는 그쳤지만 여전히 하천 물살은 거센 상황입니다. 아까부터 새병교 다리 밑에서 비를 피하시는 분들이 계속 보였는데 또 하천 주변에서 산책을 하는 주민들도 눈에 띄거든요. 이번 비의 특징이 짧은 시간에 좁은 곳에 많은 양의 강우가 이루어지는 게릴라성 폭우입니다. 범람 위험이 있으니까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지금 현재 경기 북부 양주에 시간당 90mm의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과 이 지역을 지나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희 기자 계속해서 CCTV 살펴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곳이 서울 잠수교인데요. 비가 지금 거세게 오고 있고 다리도 한강물 속으로 잠겼습니다. 한강공원도 범람한 물에 휩쓸려서 원래 자리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고요. 현재 잠수교 수위가 7.4m 정도로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오후 3시를 기해서 서울 동남 동부권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지금 카메라에도 비가 조금씩 내리는 모습이 잡히고 있는데
기상청은 우산으로 비를 다 막기 어려울 정도며 하천물이 불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동해안입니다. 지금 비구름이 강원도 이 동해안 지역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네. 지금 보시는 게 강원도 강릉의 주문진인데요. 비는 오지 않는 것 같네요. 하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카메라 화면까지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바다의 물결도 매우 강해서 네. 방파제에 부딪히면서 지금 위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곳도 아까 안전 펜스를 넘어서 방파제 위에서 낚시를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매우 위험한 행동이니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 위쪽의 속초인데요. 역시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몇몇 분들이 지금 구경을 하시는 모습이 보이네요. 지금 보기에도 파도가 잔잔한 상태는 아닌 것 같거든요. 태풍의 직접적 영향권은 아니고 또 지금 태풍이 많이 약화가 되긴 했지만 안전에 신경 쓰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변의 재난 관련 기관에서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지금 현재 경기 북부 양주에 시간당 90mm의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이 지역을 지나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서울 지역은 다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서울 동쪽에는 호우주의보도 발령됐는데요. 서울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이호준 기자, 비가 다시 많이 내리는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1시간 전쯤보다는 빗줄기는 좀 약해졌습니다만 여전히 비는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이 서울 동남 지역과 동북 지역에 호우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이 잠수교의 수위는 오후 4시 40분 기준으로 했을 때 7.47m입니다. 이 차량 통행 가능한 수위인 6.2m보다 여전히 높습니다. 이 8일째 잠수교는 통행 제한 상태입니다. 이 한강 홍수통제소는 수위가 내려가고 있지만 현재 강수량은 시간 간격을 두고 반영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세찬비로 인해서 잠수교 수위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곧 퇴근 시간인데요. 도로 통제 상황은 어떤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잠수교가 통행 제한 구역이고요. 이 올림픽대로 개화나들목 진출입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통행 제한 구역이 한 곳 더 늘었는데요. 이 오후 5시부터는 증산교 아래로 흐르는 불광청 수위가 올라가서 이 증산교의 양방향 교통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지역 아직 통행은 원활한 상태입니다. 이 통제구역은 아니지만 통행 때 유의하실 곳도 있습니다. 이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또 강변북로 구리 방향 쪽 갓길에 이 시설물들이 임시로 놓여 있었는데요. 이 한강 둔치에 있던 화장실 시설과 이 컨테이너 박스 등을 옮겨 놓은 겁니다. 이 갓길과 갓길역 한 개 차선이 통제된 곳도 있으니까요. 이곳을 지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울시는 오늘 최대 40mm의 강수량을 예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처럼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 퇴근 시간과 겹치면 교통 혼잡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 서울시는 퇴근 시간인 저녁 6시에서 8시 반 사이 지하철과 버스를 증편 운행합니다. 이 막차 시각도 새벽 0시에서 0시 30분으로 30분 늘렸습니다. 서울 지역 기상 상황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잠수교 앞에서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북한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연천군 필승교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한강 수계댐들은 반면 방류량을 점점 줄이고 있는데요. 한강 홍수통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오현태 기자, 현재 필승교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필승교 수위는 현재 9.18m입니다. 필승교는 홍수특보 대신 접경지역 위기대응 경보가 발령되는 지점인데요. 관심 단계와 주의 단계가 있습니다. 현재 수위는 관심 단계인 7.5m를 넘었습니다. 북한 지역에 비가 계속 내리면서 군남댐 방류량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군남댐은 현재 1초당 8,300톤가량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쯤에는 6,000톤 수준이었는데 6시간 동안 2,300톤 늘었습니다. 댐 수위도 홍수기 제한 수위를 넘겼습니다. 한강수계 홍수특보는 한때 모두 해제됐었는데요. 파주시 비룡대교의 정오를 기준으로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중부지방 일부엔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전엔 비가 오지 않아서 한강수계 주요 댐 방류량은 아직까진 감소세입니다. 팔탕댐은 현재 1초당 6,000톤가량의 물을 서울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오전에 8,000톤을 유지하다 오후 들어 두 차례에 걸쳐 2,000톤 줄였습니다.
팔당댐보다 위에 있는 북한강 수계댐들이 방류량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남한강 가장 위에 있는 충주댐도 현재 1초에 970톤가량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팔당댐 방류량도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추가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하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하천 수위를 수시로 확인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관련 정보는 한강 홍수통제소 홈페이지나 홍수알림이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제5호 태풍 장미의 영향권에 든 제주와 남부지방은 비바람이 불면서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 주말 동안 많은 비가 내리면서 열차 일부 구간은 여전히 운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항공과 철도 상황 알아봅니다. 네, 우정아 기자, 지금 결항된 비행기편은 모두 몇 편입니까? 네, 지금은 남부지방 일부가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났지만 하루 종일 영향권에 들면서 제주공항과 김해공항 등에서 결항이 속출했습니다. 오후 5시 기준 김해공항을 오가는 항공편 60여 편이 결항이 됐습니다. 김포공항을 오가는 항공편은 40여 편,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편은 10여 편 결항됐습니다. 하루 종일 태풍특보가 내려졌던 제주공항은 현재 태풍특보가 해제가 됐고 현재 제주공항에는 돌풍을 뜻하는 윈드시어특보만 내려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김해공항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네, 현재 고속도로 상황은 어떤가요? 네, 통제 구간이 늘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 36km 지점에서 비탈면 유실이 우려돼서 석곡 나들목에서 곡성 나들목 구간이 안전 울타리 설치 작업으로 낮 12시부터 통제가 됐습니다. 통제 때문에 석곡 나들목에서 27번 국도로 우회해서 곡성 나들목으로 진입을 해야 합니다. 또 광주 대구 고속도로에서 어제부터 시작된 복구 작업 일부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 방향 해인사 나들목과 남원 터널 부근도 쏟아진 흙을 치우느라 여전히 도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네, 열차 통제 구간은 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까? 네, 통제 구간이 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워낙 큰 피해 탓에 철도 노선 5곳은 여전히 운행이 중지돼 있습니다. 용산에서 출발하는 장항선 열차는 홍성까지만 운행을 하고 있고 경남과 전남을 잇는 경전선은 진주에서 광주 송정까지 운행을 멈췄습니다. 그동안 통제됐던 전라선과 광주선은 어제 오전부터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KBS 뉴스 우정아입니다. 정부는 위기경보 4단계 가운데 가장 높은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으로는 역대 최장 기간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가봅니다. 네, 이승훈 기자, 지금 그것도 많이 분주하겠군요. 네, 계속된 집중호우에 태풍까지 겹치면서 중대본은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상황실 내에 설치된 상황판의 숫자와 영상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대본이 비상 가동된 게 벌써 열흘째고요. 위기 경계 수준은 오늘로 8일째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아닌 자연재난으로 이렇게 긴 시간 심각 단계가 유지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중대본은 17개 시도의 현장 관리관을 파견해서 피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회의를 열고요. 상황 관리와 응급복구 계획 등을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대본은 피해에 대비해 상습 침수구역의 주민 또 행락객들이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거듭 고지한 상태입니다. 비가 계속됐기 때문에 무엇보다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해당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피해 지역의 응급복구를 위해 쓸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의 총동원령을 내려놨습니다. 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상황도 궁금한데요. 열흘째 이어진 호우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사망자 31명, 실종자 11명, 부상 8명입니다. 어제 이후로 현재까지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더 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호우 피해가 아닌 순환사고로 분류돼서 된 춘천 의암호 선박사고와 관련해 실종자인 춘천시 공무원 1명이 오늘 오전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로써 의암호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4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이재민은 현재까지 4천여 세대에 6,900여 명으로 집계가 됩니다. 주택 피해는 5천여 채로 늘었고요. 축사와 창고도 2천여 동이 파손됐습니다. 여기에 농경지 침수나 매몰 면적도 큽니다. 현재까지 서울 여의도 면적의 90배에 달하는 2만 6천여 헥타르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비가 많이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태풍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산사태 위험은 더 높아졌습니다.
어떤 곳에서 산사태가 잘 발생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최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북상 시의 인명피해를 분석해보면 첫 번째 원인이 하천 급류, 두 번째가 산사태입니다. 특히 지난 2011년엔 서울 우면산 산사태와 춘천 산사태 등으로 43명이 목숨을 잃었고 피해 복구 비용은 1,500억 원이 들었습니다. 2000년 이후 피해 면적은 해마다 평균 9.8제곱킬로미터에 달해 1980년대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산사태는 하루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계속될 때 일어나기 쉽습니다. 골짜기 길게 형성된 곳, 특히 지면에서 기울기가 30도가량 되는 사면 지역이 위험합니다. 또 화렵수림 지역보다는 뿌리가 얕은 침엽수 밀집 지역에서 산사태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사전에 산사태 발생 징후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지만 경사지에서 돌이 굴러내리고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똑바로 서 있던 나무가 기울어지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산 울림이나 땅 울림이 들리는 것은 산사태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때문에 며칠 동안 비가 계속되는 가운데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경우 경사지 아래쪽에 사는 주민들은 산 아래 평지로 미리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을 때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무리한 행동을 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폭우가 내릴 때 대처 요령을 임종빈 기자가 전합니다.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져 일부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당황하기 쉽지만 침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급변하는 기상 상황을 라디오나 TV 등을 통해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외출은 하지 말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경우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변이나 계곡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장 부근은 사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량을 몰고 가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무리하게 침수 지역이나 하천을 건너다가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집 안팎에 전기 설비가 고장났을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직접 수리를 하지 말고 한전에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집이 물에 잠길 수 있는 낮은 지대나 지하에 있다면 비상 상황에 대비해 미리 대피 장소와 대피로를 알아둬야 합니다. 집 밖으로 대피할 때는 집안의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두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 닥칠 경우 119로 전화하면 구조나 구급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계속되는 장마로 비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오후 태풍 장미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우진규 기상청 예보관 모시고 이번 태풍의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 의원님. 이번 태풍의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따라가기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태풍 장미의 중심부가 어디를 지나고 있나요? 예, 태풍 장미는 현재 울산 쪽으로 이동해 나가는 과정에 17시부로 울산 서북서쪽 약 내륙 인근에서 10km 인근에서 이 온대 저기압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제 태풍으로서의 생은 마감을 했고요. 이제부터는 그래도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가 돼도 이 다소 강한 바람과 현재까지 남아있는 강한 비구름대들은 조금 더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행히 이제 태풍이 좀 위력을 잃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네, 태풍은 끝났고요. 주변에 있는 태풍 정보들, 태풍 특보들은 모두 이제 호우특보나 강풍주의보로 이제 전환 체제 운영되게 됩니다. 네, 이번 태풍은 좀 특이했던 게 이 태풍의 중심부 지역을 연결해도 비가 오지 않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이번 태풍 다른 태풍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태풍의 발달 단계부터 조금 다른 태풍들하고 좀 달랐는데요. 이 태풍이 발생하는 필리핀 동쪽 인근 해역에 이 태풍이 발생하게 되는 시기에 이 북서쪽으로부터 건조 공기가 계속해서 침투를 하다 보니까 여타 다른 태풍들과 달리 조금 더 이 약화된 상태로 발생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태풍의 소용돌이 자체가 처음에는 강하지가 못했고요. 네. 특히나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이 고수온 해역을 지나면서 조금 발달은 했지만 여전히 이 태풍의 하층부에서는 저기압성 소용돌이가 반시계 방향 소용돌이가 굉장히 좀 체계화가 됐지만 태풍의 위쪽 상단부는 여전히 소용돌이가 체계적으로 돌지 못하면서 다소 이 중심부로는 이 강한 상승류가 작용하지 못하게
확대하게 되면서 이 체계적인 비구름대가 내부에서는 조금 발생하지 못했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온대 저기압으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이미 비가 많이 내린 상태잖아요. 좀 피해가 나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앞으로는 어느 지역이 좀 조심해야 할까요? 네, 앞으로 이 비구름대가 남은 상태로 계속해서 조금 더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이 서울, 경기도하고 이 충청도 그리고 경상도 그리고 강원도의 남쪽 지방을 중심으로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도 추가적인 비구름대가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다소 많은 비의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번 태풍 북상 속도가 좀 빨랐는데요. 이에 따른 영향도 좀 다르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태풍의 중심 구역에는 비구름대가 다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 자체가 원체 뜨거운 공기를 몰고 북상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변에 있던 상대적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와 충돌을 하면서 태풍이 가지고 온 비구름대가 아니라 태풍이 북상하면서 추가적으로 만들어내는 비구름대 영향이 오히려 우리나라 쪽에 조금 더 컸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보통 태풍의 진로 오른쪽에서 이제 큰 피해가 나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는 좀 왼쪽에 있는 지역들이 좀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죠. 네, 지금 북상하는 과정에서 이 차고 건조한 공기의 본체는 우리나라 서쪽에 위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태풍이 북상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태풍의 왼쪽 반원에서 조금 더 비구름대가 활발하게 발달하는 그런 특징들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네, 이제 태풍의 영향권에서 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앞으로 이 태풍은 온대저기압으로 지금 바뀌어서 서서히 이제 동쪽 해상으로 이동을 해 나가겠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태풍이 변질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고요. 네. 여전히 좀 강한 바람을 유지를 한 채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게 되는 그런 순간적인 돌풍을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네. 이 태풍이 온대저기압으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지금 많은 비가 온 상태에서 지반이 매우 약해져 있기 때문에 계곡이나 이 산지 등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 산사태나 이러한 지반 붕괴에 대한 좀 피해를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밤 동안에는 여전히 저기압성 소용돌이가 계속해서 이 포항 인근으로 이동을 해나가서 진출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외출을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밤까지 비가 많이 내릴 예정인 지역들 다시 한번 좀 알려주세요. 네, 오늘 밤에 이제 점차 태풍이 빠져나간 뒤에 저기압이 빠져나간 뒤에 북서쪽으로부터 한 차례 좀 더 추가적인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게 되면서 우리나라 충청도와 전라도 북쪽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한 번 더 발달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 강한 비구름대들은 내일 전반까지도 영향을 주게 되면서 최고 250mm까지 비가 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계신 분들 중심으로는 현재 비가 많이 누적된 가운데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올해 장마는 정말 유례 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지금 현재 나타난 태풍의 이 여타 다른 태풍과 좀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 이유와 조금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주변으로 굉장히 좀 차고 건조한 공기가 예년 여름과는 다르게 조금 더 강한 그런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남쪽으로부터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에서 동반이 된 이 두 공기의 충돌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주변에 계속 머물게 되면서 장마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형태들이 벌어졌는데요. 이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추가적인 건조 공기가 우리나라 쪽에 조금 더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당분간 이 강한 비에 대한 주의는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태풍이 지나가면 앞으로 또 다른 태풍이 얼마나 올지 좀 궁금한데요. 혹시 예상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다소 어려운 예측이긴 한데 지금 현재까지의 분석으로는 우리나라 쪽에 바로 북상을 해서 영향을 주는 이 필리핀 인근 동쪽 해역을 비롯한 서태평양 부근을 중심으로 이 8월 달에 약 12개에서 15개 정도의 태풍이 추가적으로 좀 더 발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적은 양이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 이 중에서 한 2개 정도가 우리나라 쪽에 북상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평년과 비슷한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진규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5태풍 장미가 경남 거제에 상륙해서 내륙 지역을 통과했습니다. 내일까지 최고 25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는데요.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네, 이정훈 기자, 지금은 태풍이 어느 지역을 지나고 있습니까? 네, 5태풍 장미는 오늘 오후 2시 50분쯤 경남 거제에 상륙했습니다. 지금은 부산 서쪽 지역을 통과한 뒤에 오후 5시쯤 포항 울산 부근에서 온대저기압으로 약해졌습니다. 중심 풍속이 초속 15m 정도로 약해지면서 이제 태풍의 세력을 잃은 상태로 분석됩니다. 위성 영상에서 5호 태풍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오전까지는 태풍 주변의 구름이 조직화하지 못했는데요.
오후 들어 태풍의 안전반원으로 알려진 북서쪽, 그러니까 한반도 내륙 쪽으로 비구름이 더 발달한 양상입니다. 레이더 영상에서 비구름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주도 동쪽을 보시면 회오리의 중심 보이시죠? 이곳이 태풍 장미의 중심부였습니다. 시속 50km가 넘는 빠른 속도로 북동진해서 경남 내륙 지역을 지나면서 태풍의 세력을 잃었는데요. 보시면은 태풍의 중심 부근이었던 경남 일대에도 강한 비구름이 있지만 앞서 위성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북서쪽 내륙 지역에 더 발달한 비구름이 걸쳐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태풍에서 밀려온 덥고 습한 공기가 북쪽의 건조한 공기와 부딪히는 이 수도권과 경북 일대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경기도 양주에는 한때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관측됐고요. 또 이 지역엔 당분간 강한 비구름이 머물 것으로 보여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곳곳에 시간당 3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어떤 지역들이 비 피해에 대비해야 할까요? 네, 태풍은 영남 내륙 지역을 지나면서 육지와의 마찰 때문에 현재는 울산 부근 지역에서 온대 저기압으로 약해졌고요. 이후로는 이제 상황을 슈퍼컴퓨터 예상 모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강한 비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슈퍼컴퓨터 예상도를 살펴보면 앞으로는 붉게 보이는 강한 비구름이 더 북상해서 오후 늦게까지는 남부 내륙과 충청 그리고 수도권에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태풍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저녁에는 강원 남부 지역에 주로 비구름이 영향을 주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태풍이 지난 뒤에도 장마가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슈퍼컴퓨터 예상도로 오늘 밤 이후의 상황도 더 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다시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져서 충청과 전북 일대로 유입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내일 하루 종일 남북을 오르내리며 곳곳에 국지성 호우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을 보면 충청과 전북,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 50에서 최고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됐고요. 그 밖에 전국에도 30에서 8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산사태나 침수 피해가 없도록 주변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또 강풍에도 대비가 필요한데요. 밤까지 동해안에는 순간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장마에 이은 태풍 비바람에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태풍이 지난 뒤에도 끝이 아닙니다. 태풍에 밀려났던 장마 전선이 밤부터 다시 내려올 것으로 예상돼 내일 새벽 또다시 충청과 전북 지방에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오후 충남 아산 지역에는 1시간에 9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KTX 천안 아산역 역사에 주차된 차량 100여 대가 물에 잠겼고 천안 수신면에선 둑이 무너져 마을이 고립됐습니다. 지난 8일에도 전남 담양 지역에 시간당 87mm의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로 4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장마 전선이 좁은 지역에 띠 형태로 오르내리며 집중호우를 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풍에 밀려 잠시 북쪽으로 올라갔던 장마 전선이 오늘 밤 늦게부터 다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슈퍼컴퓨터 예상도를 보면 내일 새벽부터는 다시 장마 전선이 강하게 발달해 충청과 전북 지역으로 영향을 줄 걸로 예측됐습니다.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좁은 지역에 띠 형태로 발달해 또다시 좁은 지역에 국지성 호우를 내릴 걸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충청과 전북 지방에는 새벽부터 거센 빗줄기가 이어지며 내일까지 최고 2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불과 수십 킬로미터의 좁은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되는 만큼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몇 시간만 이어져도 곧장 대규모 피해로 이어집니다. 태풍이 지난 뒤에도 충청과 전북 지역에선 계곡이나 하천변 접근을 피하고 산사태 위험 지역에선 대피 방송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오후 태풍 장미의 영향으로 경남 전역에 내려졌던 태풍주의보가 조금 전인 4시 55분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박기원 기자, 지금 기상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경남 마산항은 아직까지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조금 전인 4시 55분 경남 전역에 내려졌던 태풍특보를 모두 해제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밤 경남 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지난 나흘 동안 지리산과 화계 등 경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현재까지 누적 강수량은 지리산 557.5, 하동 화계 483, 산청 삼장 467.5mm 등입니다. 태풍 장미가 북상하면서 오늘 밤까지 경남 지역은 30에서 60mm, 남해안과 서북부 내륙은 최대 8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에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황이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바람도 초당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강풍으로 창문이 부서지거나 간판이 떨어질 위험이 있어 될 수 있으면 외출이나 야외 활동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경남 모든 바다에도 태풍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선박 14,000여 척이 인근 항폭으로 피항했습니다. 하늘길도 끊기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에서는 오늘 오전부터 김포와 제주를 오가는 60여 편의 항공편이 결항했고 오전 11시부터 결항이 늘어나고 있어 출발하시기 전에 결항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마산항에서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태풍 장미는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된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경북 동해안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류재현 기자, 경북 포항은 지금 태풍의 영향이 약해진 상황이라고요? 네, 현재 포항은 비가 그친 가운데 바람도 점점 잦아드는 추세입니다. 세력이 약해진 태풍이 포항 인근에서 온대 저기압으로 바뀌면서 경북 동해안에 발령됐던 태풍 예비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내일 오후까지 50에서 150mm, 울릉가 독도는 30에서 80mm 정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안도로와 일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바람은 일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풍속이 초속 15에서 20m의 바람이 예상되면서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포항과 경주, 연안 해역에는 위험예보제 주의보가 발령됐는데요. 울릉도와 육지를 잇는 여객선 운항은 전면 통제된 가운데 경북 동해안의 각 항과 포구에는 3,000여 척의 어선과 화물선이 대피했습니다. 태풍이 약해졌지만 경북 동해안 각 자치단체는 여전히 높은 파도가 해안도로와 방파제를 넘을 수 있다며 바닷가 출입을 피하고 어망과 어구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경북 동해안 지역은 최근 폭우에 따른 피해 복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해안가나 저지대 지역 주민들은 피해 예방에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KBS 뉴스 류지연입니다. 서울 지역은 다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서울 동쪽에는 호우주의보도 발령됐는데요. 서울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이호준 기자, 지금 비가 얼마나 내리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잠수교 앞에 나와 있는데요. 굵은 빗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서울 동남 지역 그리고 동북 지역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잠수교의 지금 수위는 지금 7.47m입니다. 이 오후 4시 40분 기준인데요. 여전히 차량 통행 가능 수위인 6.2m보다 높습니다. 이 8일째 잠수교는 통행 제한 상태입니다. 한강 홍수 통제소는 수위가 내려가고 있지만 현재 강수량은 시간 간격을 두고 반영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세찬비로 인해서 잠수교 수위는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제 곧 퇴근 시간인데요. 도로 통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잠수교는 말씀드렸다시피 통행이 제한되고 있고요. 이 올림픽대로 개화나들목은 진입과 출입이 어렵습니다. 이 오후 5시에 교통 통제 구간이 한 곳 더 늘었습니다. 이 불광천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증산교 하부도로의 양방향 교통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원활합니다. 이 교통 통제 구역은 아니지만 교통에 유의하실 구간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과 강변북로 구리 방향 쪽 갓길에 시설물들이 임시로 놓여 있는데요. 한강 둔치에 있던 화장실 시설과 컨테이너 등을 옮겨 놓은 겁니다. 이 갓길과 갓길 옆 한 개 차선이 통제된 곳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오늘 최대 40mm의 강수량을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처럼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에 퇴근 시간과 겹치면 교통 혼잡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퇴근 시간인 저녁 6시에서 8시 반 사이 지하철과 버스를 증편 운행합니다. 막차 시각도 새벽 0시에서 0시 30분으로 늘렸습니다. 이 서울 지역 기상 상황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잠수교 앞에서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비가 많이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태풍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산사태 위험은 더 높아졌습니다. 어떤 곳에서 산사태가 잘 발생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최영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북상 시의 인명피해를 분석해보면 첫 번째 원인이 하천 급류, 두 번째가 산사태입니다. 특히 지난 2011년엔 서울 우면산 산사태와 춘천 산사태 등으로 43명이 목숨을 잃었고 피해 복구 비용은 1,500억 원이 들었습니다. 2000년 이후 피해 면적은 해마다 평균 9.8제곱킬로미터에 달해 1980년대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산사태는 하루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계속될 때 일어나기 쉽습니다. 골짜기 길게 형성된 곳, 특히 지면에서 기울기가 30도가량 되는 사면 지역이 위험합니다. 또 화렵수림 지역보다는 뿌리가 얕은 침엽수 밀집 지역에서 산사태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사전에 산사태 발생 징후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지만 경사지에서 돌이 굴러내리고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똑바로 서 있던 나무가 기울어지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산 울림이나 땅 울림이 들리는 것은 산사태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때문에 며칠 동안 비가 계속되는 가운데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경우 경사지 아래쪽에 사는 주민들은 산 아래 평지로 미리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을 때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무리한 행동을 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폭우가 내릴 때 대처 요령을 임종빈 기자가 전합니다.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져 일부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당황하기 쉽지만 침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급변하는 기상 상황을 라디오나 TV 등을 통해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외출은 하지 말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경우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변이나 계곡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장 부근은 사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량을 몰고 가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무리하게 침수 지역이나 하천을 건너다가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집 안팎에 전기 설비가 고장났을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직접 수리를 하지 말고 한전에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집이 물에 잠길 수 있는 낮은 지대나 지하에 있다면 비상 상황에 대비해 미리 대피 장소와 대피로를 알아둬야 합니다. 집 밖으로 대피할 때는 집안의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두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 닥칠 경우 119로 전화하면 구조나 구급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제5호 태풍 장미는 조금 전 5시를 기해 울산 부근 육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됐습니다. 이 태풍이 약해짐에 따라 태풍특보도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하지만 한동안 이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비바람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비 상황 레이더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비구름이 지금 전국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강하게 발달한 붉은색의 비구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경기도 양주에서는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도 경북 김천에서 30mm 안팎, 서울 도봉구에서도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관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곳도 있는데요. 중부 내륙 일부 지역 그리고 경북 지역까지 호우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밤까지 경기 남부, 강원 남부, 충청과 전북 지역에서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고 시간당 2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이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서는 내일까지도 강풍이 예상되는데요. 순간 풍속이 시속
90m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 점검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 강원 남부, 충청과 전북 지역에서는 최고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서울을 비롯한 지역에서는 최고 30에서 80mm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를 기해 이 폭염특보가 발효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청주 25도, 대구, 광주 26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밤 사이에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이 28도, 청주 29도, 대구 34도, 광주 30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높게 일겠고 남해와 동해상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이후 또다시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서는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5 태풍 장미는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됐지만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비 피해 없도록 계속해서 날씨 특보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K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